안녕하십니까. 애당 동감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6번째 심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6번 심리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지난번 5번째와 6번째 증인들이 이제 출석을 했는데요. 그 증인들이 출석해서 검찰에 진술한 거하고 당시 언론에 알려진 거하고 좀 다르게 많은 진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핵에 새로운 어떤 국면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것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이제 밤 10시 반에 선포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파견된 곽종근 사령관, 그 다음에 김현태 특임 대장, 특임 단장이죠, 단장. 이런 사람들의 말이 특별히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정원 국정원 전 1차장 하고의 말이 다 서로 좀 다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김현태 특임 단장은 국회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 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체포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곽종근 사령관, 국회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러고 이제 체포해라. 이러한 어떤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특임단장은 전혀 그런 소리를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하고 이런 상반된 의견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곽종근 사령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 안에, 의사당 안에 있는 처음에는 이제 의원을 끌어내라, 또 요원을 끌어내라, 또 인원을 끌어내라. 이 말이 다 달려지고 있어요. 문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원인지 의원인지 의원인지 그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그런 말하는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곽종근 또 이 전 사령관이 현 사령관이 뭐라고 말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자기가 전화했다. 이런데 지금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런 말은 없고 김용현 국방부장한테 들었다. 또 이렇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정말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선거 질문을 계속 했습니다. 본인이 들은 대로만 얘기해라.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 얘기를 하지 말고 본인이 들은 것만 얘기를 해라 하고 어제 다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말이 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대통령에게 들은 말은 없고 듣지는 않았고 자기가 이제 듣기로는 본회의장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인원을 끌어내라 하는 소리를 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생각했다는 말 하지 말고 들은 이해를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어제 다그쳤습니다. 그래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말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었습니다. 김현태 특임단장도 지난번에 언론 앞에 섰을 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처음에는 이제 두서가 없었고 그 뒤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 나름대로 정리를 그래 했습니다 하고 이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상당히 상반되고 있어요. 특임단장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단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나는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혼란이 왔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곽종근 사령관은 좀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11월 3일 계엄을 선포한 뒤에 그 뒤에 유튜브를 김병조 민주당 의원하고 박봉계 의원하고 또 이제 JTBC 기자가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이제 어제 국회의사당에 어느 실에서 이제 유튜브를 했는데 그때 이제 공익 제보자를 해주겠다 하고 서명을 하고 대담을 했다는 거예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그때는 한 공익 제보자. 그래서 곽종근 사령관한테 서명을 받고
그다음 김현태한테도 당신도 이렇게 서명을 하면 공유 재배자로 보호를 해주겠다.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시작된 것은 바로 그 홍정은이하고 곽정근이하고 두 사람 때문에 이 탄핵이 시작이 되었다. 두 사람은 말이 거짓말을 하는 거지. 홍정은 국정원 일제 차장이 또 말도 상당히 또 많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뭐 12명, 14명이가 체포를 자기가 직접 지시를 했다. 근데 자기한테 직접 들은 건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 체포에 대해서 여단장이 또 이 얘기를 했다. 자기는 여단장은 그러나 여단장은 그렇게 지시한 일이 없다. 전부 다 말이 엇갈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유튜브를 하면 그때 누가 있어? 박신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곽종근이는 전에 김경주 민주당 국회의원에 참모를 했답니다. 과거에. 이런 부분을 좀 의심을 받고 있고요. 박신원이는 옛날에 미워나온 정부로 인해서 징역을 내면 살았다 그러네요.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또 난데없이 또 트럼프를 유엔 노벨상을 추천해야 된다고 또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참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떤 전국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박신원 의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그 상황을 봤을 때에 헌법재판소가 이걸 일찍 끝내기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충분한 심리를 하고 심판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어제의 결과나 지난번의 결과나 지난번의 결과보다 어제 결과도 상당히 상반된 주장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은 홍정은 국정일 차장하고 곽종근 사령관으로 인도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어제 좀 강하게 좀 말을 했어요. 필요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굴러갈는지 한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된 것입니다. 어쨌든 비상계엄을 통해서 탄핵이 갔는데 처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뒤에 그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국힘의 지지율이 또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 하락,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박스권에 갇혀있는 지지율 이런 모든 걸 통해 가지고 과연 앞으로의 정치권에 대해서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일이 현재 전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혼돈한 대한민국의 현재 시국 또 정치 또 그런데 참 또 좋은 소식은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았는데 어쨌든 작년 12월 말로 사상 최대의 수출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수출은 고항으로 잘 지금 유치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제2기 대통령을 이제 취임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입장을 지금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할런지, 발언할런지 거기다 쭉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현재 대한민국의 이 정치 현실 또 시국은 정상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탄핵이 되든 현재에서 기각이 되든 속히 대통령에 대해서 돌아오든지 아니면 대통령 선거를 새로 실시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대선이 곧 이루어질 걸로 알았어요. 근데 지금 봐가지고 대선이 없을 수가 있다. 대선이 안 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다. 그래서 대선은 없다. 그런 측도 있고요. 그러다면은 이제 민주당이 계속 공세를 폈는데 대통령이 돌아오게 되면 역공을 맞이하겠죠. 사실은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2%에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이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을 끌고 나가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죽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새로운 당이 생긴다. 저는 확실하게 이렇게 봅니다. 그럼 그 현재 국힘은 보수로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당이 생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국회의원 선거는 아직도 시간을 둬야 되지만은요.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그 다음으로 보수 측의 영웅이 윤석열이다. 지금 이런 말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내란이고 자기가 무슨 정권을 잡기 위해서 밑에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대통령이 무슨 또, 그런 내란을 일으킵니까? 또 비상계엄이 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고대 통치행위로. 국회가 입법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이면은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상계엄 이유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지지하게 되었잖아요. 헌법재판관들도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울 겁니다. 지난번에 이진숙 탄핵을 4명 4대 4로 됐고요. 만약에 임명이 보류된 상태잖아요. 만약에는 뭐 완전히 그 사상적, 이념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임명을 보류했잖아요. 만약에 8명이 그대로 간다면 6대 2가 돼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많이 돼도 5대 3.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기각된다. 그렇게 해서 아마 여당은 상당히 방향을 바꾼 것 같고요. 야당은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제 이제 국회 여러분 특별법에 의한 청문회 어제 실시했잖아요. 한덕수 총리하고 최상목 대행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대행 탄핵을 당했죠. 같이 나와서 청문회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질의할 때에 그 대답 자체는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유리한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뭐 탄핵을 지금 24명이 했는데 결과를 빨리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고 있어요. 총기 탄핵을 벌써 내놔야 되거든 사실. 헌법재판소가 이래서 이제 공정성이 없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속히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전에 빨리 내놔야 돼요. 이거 탄핵을 빨리 내놨으면 이거 비상계엄을 안 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가 공정성이 없다고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너무 민주당이 과하게 입법 독재했다, 입법 폭거했다, 그리고 너무 갑질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국민들이 알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우클릭 깜빡이로 좌클릭 해놔놓고 뭐 우클릭 좌클릭 해놔놓고 뭐 말은 우클릭 쪽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하자고 할 때 그때 왜 동의를 하지? 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제 와서 자기들 급하니까 이미 관련 소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상당히 곤란하지. 우쪽에 쓴 사람들 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우클릭 쪽 한다고 말을 하니까 그래도 제도에 걸리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 이재명 세력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뜻대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빨리 대선을 치러질란지 또 대통령이 될란지 많은 의문이 있고요. 또 사법 리스크로 이재명 대표가 많은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것이 대통령이 탄핵 이전에 나올란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어제 김용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사람이 어제 징역 5년으로 확정됐, 5년 받았잖아요. 법정 구속됐습니다. 유동규는 무죄됐고요. 더 지켜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는지. 예. 애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